IJ 독서튜브. 오늘 네 번째 주제죠. 나가시노 시타라카하라의 전투입니다. 이 1575년에 이제 벌어진 전투인데요. 이 전투의 의의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가시노 나가시노 시타라가하라 전투는 저번에 이제 다뤘던 미카타카하라 전투의 연장선상에서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신구질서의 격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난세 평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두 세력이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보수였던 명문가 다케다가의 다케다 신계는 막부의 통제하에, 막부를 다시 어떤 정비하고 통제하에, 그리고 어떤 불교의 질서를 어떤 일본의 땅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이 난세의 해결책이라고 본 것이겠죠. 노부나가 같은 어떤 신흥 세력, 그리고 이제 진보 세력은 이 구질서의 파괴에서 난세를 해결하는 그런 길로 본 것이겠죠. 이 노부나가가 실제로 난세를 종식시키고 나서 꿈꿨던 세상이 어떤 것인지는 모릅니다. 일단 죽었으니까요, 중간에. 하지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노부나가의 아주 충실한 카피캣이었다라는 거를 어떤 고려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완벽히는 아니지만 어떤 노부나가의 어떤 꿈꾸던 세상을 어떤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거는 각자의 상상에 맡길 부분일 텐데요. 일단 적어도 노부나가의 신질서에서는 어떤 16세기 어떤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대항해 시대에 편승한 자유무역 시장은 엿보입니다. 그리고 노부나가는 어떤 각 계층의 어떤 예술 문화의 또 패트론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그런 그 유럽의 왕이나 귀족들 같은 또 그런 면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본인이 좋아했던 스모 대회를 이렇게 아주 크게 열어가지고 우승자한테 직접 천하제일이다 이런 것도 주고, 또 상인층에서 이제 사카이, 지금의 이제 오사카 쪽 그 항구죠. 사카이의 어떤 상인층에서 유행하던 이 다도 문화, 차 문화, 이제 그거를 또 굉장히 융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다도 문화를 보면은 이게 굉장히 또 물질주의적입니다. 찻잔 하나에 성 하나랑 바꿀 가치가 있다 이러고, 또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사후이긴 합니다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양반집에 가니까 이제 사기 그릇이, 이제 밥 그릇이 있었던 거죠. 이제 이건 대단한 명물이다 이러면서 가져가서 이제 또 그 찻잔으로 썼다고 그러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면서 어떤 이 리큐라는 어떤 상인 출신 이제 승려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선의 그런 그 경지를 다도에 이제 도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다도 문화는 그런 이제 선적인 그런 어떤 그 불교의 선승들이 이제 그 훈련했던 그런 선적인 그런 측면이 들어간 것이죠. 근데 이 오다 노부나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또 전통 권위에, 그 당시 전통 권위의 두 축이었던 이 천황 밑에 어떤 그 조정 관위라던가, 또 막부에서 이제 내려주는 그런 관령이니 수호니 하는 역직이라든가 이런 쪽에 다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쪽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죠. 이게 천황께서 이게 무슨 이 자리를 이렇게 주셨다 하면 막 기뻐하고 해야 이제 자기 편이 될 텐데, 이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사람의 마음을 끌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노부나가는 과연 원했던 게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가 같이 또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나가시노 시타라카하라 전투의 대외적인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당시 노부나가 포위망 기억하시죠? 이 다케다 신겐이 서상 작전을 시작했을 땐 노부나가는 이 아자이 아사쿠라 연합군, 뭐 혼간지가, 뭐 미요시 세력 해서 이제 그 당시 기내라고 했는데요. 교토 주변에 우리 경기처럼 그 기내 지방에서 굉장히 이렇게 그 난처하게 이제 발목이 묶여 있던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이 옆구리치기 뭐 이렇게 다케다 신겐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건데요. 그때랑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아자이 아사쿠라는 이미 평정이 됐고요. 뭐 여러 적들도 힘을 점점 잃어가고 이 기내에서는 이 오다 노부나가가 이 어떤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부나가 포위망이 숨통이 트여 가고 있을 때 그때 다케다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 다케다가의 남자들은 이 다 노부라는 그 믿을 신자인데요. 이 노부라는 이름을 하살받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노부였죠. 우리 다 신겐 원래 본명은 하루노부였고 아버지는 노부토라였고 뭐 동생들 이름도 뭐 노부시게, 노부카도 뭐 이런 식이었는데 다케다 요시노부 이제 어떤 장자였는데 이제 모반을 이제 기획하다가 걸려서 자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뒤를 이었던 사람은 사남이었던 가스요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노부자가 안 들어가죠. 그 이유는 서자였던 데다가 이 외가였던 스와가를 잇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정식 명칭은 스와 가스요리가 되는 거죠. 이 스와가에서는 뭐 요리자를 원래 주게 돼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겐의 유언으로 가스요리는 손자죠. 신겐의 손자였던 가스요리 아들이 정식 승계자가 됐을 때까지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곳은 좀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어떤 뭐 일종의 창업자죠. 저기 신계는 이제 스스로 이 판도를 만든 사람이니까요. 뭐 자식에 대해서 이제 본인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아들의 입장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든 것입니다. 어떤 정식 승계자가 아니라 너는 임시야. 내 손자가 클 때까지 너는 임시야. 이게 손자는 이뻤나 봐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니까 위대한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이 가스요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 평판에 대해서 이 가스요리는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고 이것이 무리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추구하는 대로 이어집니다. 이 전편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계는 전쟁만 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내정에서 우수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또 노력도 했고요. 또 외교적으로도 훌륭했어요. 이 노부나가 포위망 거기도 이제 가입도 했고 삼국 동맹도 했고요. 어떤 다방면에 우수했던 신겐인데 가스요리는 어떻게 된 건지 아버지의 그런 모습보다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어떤 코어한 어떤 가치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전략적 그런 상황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때 당시 1573년 신겐 사후죠. 우리가 했던 미카타카하라 전투에서 그 이후 신겐이 병으로 급사하고 어떤 다케다가 영내에서는 이 큰 리더십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이 아무래도 조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케다가의 부하였는데 오쿠다이라라는 가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가 배반을 하고 도쿠가와가로 넘어갑니다. 그 아들 이름이 오쿠다이라 사다마사인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사람을
북미카와의 요충지 나가시노성의 성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1574년이 되는데 이때 이 가스요리는 또 이게 커다란 또 군사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다카덴진 성입니다. 이 가이 도도미 스루가 삼국의 요충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여기 여기 지도상에 지금 보시면 여기가 다카덴진 성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천양의 거의 요새였고 뭐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해요. 그래서 뭐 무리한 뭐 군사적인 손실을 싫어했던 신계는 이제 무리수를 두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그런 데인데 어떤 이 상징성을 아마 가스요리는 노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카덴진 성을 포위합니다. 도쿠가와가는 뭐 믿을 건 오다가밖에 없으니까요. 늘 오다의 원군을 요청합니다. 오다군은 2만 명의 군사를 원군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번에는 좀 보내는 걸로. 미타카타라 때는 뭐 여력이 없었지만 하지만 이상하게 오다가는 미개적하고 옵니다. 그러다가 다카덴진 성에 함락이 되자 도쿠가와가의 뭐 위자료 명목으로 금을 또 줘요. 굉장히 이게 좀 기분이 나쁘죠. 도와달라 그랬더니 저희 싸우기 싫은 사람처럼 오다가 돈을 준 거죠. 이것이 오다가와 도쿠가와가 동맹의 균열의 신호가 아니었느냐. 근데 이 균열의 신호를 아마 가스요리는 캐치한 것 같습니다. 즉 자기가 도쿠가와가를 좀 때려도 오다가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카덴진성 함락을 그냥 묵과한 것이 오다 노부나가의 심리전이 아니었느냐. 이거는 일단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75년) 드디어 배신자 오쿠다이라를 혼을 내주기 위해서 이 가스요리가 1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시노성으로 향합니다. 이 15,000명이라는 수가 참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다케다가의 판도에서는 뭐 최대 4만 이상의 군사를 총동원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북쪽에 뭐 우에스기 켄신이라는 아주 천하의 뭐 명장 천재가 있으니까요. 거기를 또 이제 뭐 견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도쿠가와가 같은 경우에는 많아야 8,000에서 10,000명 정도 동원이 가능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15,000 정도면 뭐 나가시노성을 손보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오다가는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뭐 소수의 병력만이 올 것이다 라고 다카덴진성 포위전에서 어떤 생각을 했겠죠. 이 나가시노성이라는 데는 삼중으로 해자를 판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었답니다. 여기 수비병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다케다가를 배신한 오쿠다이라가 500명을 이게 두고 지키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15,000명에 이제 뭐 둘러싸이니까 뭐 그리고 뭐 15,000명으로 포위를 하면서 또 그 이렇게 이 요새 성체를 이렇게 한 4군데 정도 지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뭐 도관에 든 쥐죠. 그래서 이제 오쿠다이라는 이 부하 중에 도리 스네몬이라는 자를 부릅니다. 자네가 헤엄을 잘 친다지. 그래서 이제 호수 쪽으로 이제 헤엄을 치고 헤엄을 쳐서 이 우리 토노사마한테 이 구원병을 요청하고 와 나와. 토리사 스네몬 미카와 사람답게 시키면 합니다. 하면서 이제 잠수를 또 거기서 제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무사히 갔대요. 그래서 무사히 가서 이 오카자키 성 이제 미카와죠. 하마마스 성이 아니라 오카자키 성 더 서쪽인데 가보니까 이미 오다가의 3만 지원병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스나이몬 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저기 이제 노부나가가 그래 얼른 돌아가서 우리가 간다고 좀 전하렴. 그러니까 이제 뛰어갔겠죠. 뛰어갔는데 거의 다 도착해서 아침 뭐 새벽 무렵이었다는데
이 다케다가 군병들이 뭐 어떤 뭐 군기가 세지 않습니까? 뭐 잡혔죠. 잡힌 겁니다. 근데 뭐 그 당시에 뭐 무슨 뭐 제네바 협정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뭐 저기 건담에 나오는 무슨 남극 협정이 있겠습니까? 이게 뭐 무지하게 뭐 때리고 패고 뭐그 고문 좀 했겠죠. 그런데 이거 고문을 하는데 이게 아주 결기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무사로서 또 용맹하기로 유명한 가스요리가 또 그걸 보고 너 참 괜찮은 놈이구나. 그래 그러면 네가 내 말을 들어주면 너를 어떤 영지를 주고 널 좀 고급 저기 사무라이로 좀 승진을 시켜주고 잘 대해줄게.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지금 네가 저기 나가서 구원병은 없다라고 소리를 성 안에 있는 500병사들에게 얘기를 해줘라. 그런 겁니다. 이 스네이몬이 또 이렇게 잘 안 굴러가는 머리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괜찮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리를 지르라고 그랬더니 스네이몬이 성내 이제 500명 전우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2, 3일만 지나면 오다 도쿠가와의 수만 명의 구원병이 온다. 다케다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뭔 놈의 새끼. 그래서 다시 잡아가지고 그 성병들이 잘 보이는 데다가 십자가 걸형이라고 하나요? 걸어놓고 예수님도 그렇게 죽었죠. 이 창으로 이렇게 찔러서 죽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나가시노성의 500병사들 이 사람들 누굽니까? 그 미카와 그 저기 뭐야 고집스럽기로 유명한 미카와 무골들 아닙니까? 야, 오늘 2, 3일만 버티면 온댄다. 우리 스네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 더 열심히 막았습니다. 그리고 2, 3일이 지나고 진짜로 구원병이 옵니다.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였다고 해요. 시타라카 하라에 포진을 합니다. 노부나가군 3만, 이에야스군 8천. 구릉지에 근데 그 구릉지가 이제 뭐 개천이 좀 흐르고 있었나 봐요. 그 개천을 또 파내고 뭐 토목공사 시작된 겁니다. 그래 뭐 군대 하면 뭐 삽질이지 막 이러면서 그 로마 분들 하면 또 뭐 토목공사의 달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때 당시에 이제 이 노부나가군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경제전으로 이미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엄청난 또 공사를 통해서 그 구릉지를 하나의 요새화합니다. 그리고 미리 이 준비해간 이 통나무로 삼중의 토루를 만들고 거기에 방벽을 세우는 겁니다. 인공성이 완성이 된 거죠. 이 인공 야성에 대해서 이 산성에 대해서 16세기 초에 이탈리아 전역에서 있었던 합스부르크가와 이제 뭐 제후들 간의 어떤 싸움에서 나왔던 전략이래요. 이거를 노부나가는 알았을까요? 아니면 천재였기 때문에 어떤 창조적인 발상을 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사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부나가는 16세기 초 이탈리아 전역처럼 그런 토성을 만든 겁니다. 그거 이제 뭐 오다 노부나가군과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군이 도착한 것을 알아챈 가스요리는 3천의 예비군을 나가시노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제 가기로 하는데 이제 적진을 향해 가기로 하는데 이때 이 내부적으로는 좀 논쟁이 있었답니다. 이 논쟁의 어떤 양상은 어떻게 됐느냐? 이 가스요리의 어떤 신흥 측근 세력들과 신겐 때부터 내려온 어떤 공신들이죠. 그런 중진들. 이 중진들은 이제 싸움을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건 저쪽이 한 3만 8천, 4만이면 우리보다 한 두세 배가 뭐 2배가 뭐야. 뭐 이건 좀 도망가는 게 맞겠소. 우리가 어차피 15,000명 끌고 온 건 뭐 걔네들하고 붙으려고 온 게 아니라 지금 나가시노성 좀 혼내주러 온 거 아니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측근들이 차라리 자기네 이제 그 측근 이제 자기가 키운 저 신하들이죠. 걔네들이 얘기를 했으면은 좀 가스요리가 들었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은 아버지 때의 그런 중진들이니까요.
어땠겠습니까? 이 새끼들 또 욕했네. 이 새끼들 또 이렇게 또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놈들이 맨날 아버지만 대단하다고 그러고 나는 무시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제 좀 이게 생각이 쏠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스유리가 뭐 딱 그런 것만 뭐 반항아처럼 뭐 나이도 나인데 뭐 애도 아니고 그것만은 아니었겠죠. 어떤 여러 가지 뭐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 시타라카하라라고 하는 지형이 그 구릉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인수가 동시에 싸울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좁은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네 12,000 정도면 충분히 싸울만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게 넓은 평원이 아니었던 거죠. 미카타카하라처럼. 그다음에 두 번째로 비가 오고 있었답니다. 근데 요것도 재밌습니다. 비가 이제 2km 정도 이제 떨어진 데 포진하고 있었대잖아요. 예, 그때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뭐 그 전국 날씨나 뭐 지역 날씨를 보면 알았겠는데 여기 딱 보니까 자기네 거기만 비가 내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전에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하늘은 영웅을 편애합니다. 뭔가 이게 뭐가 일이 일어날라치면은 꼭 그 이렇게 날씨가 영웅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역사상에는 여러 번이 있는데요. 특히 오다 노부나가 같은 경우에는 뭐 행군만 하면 비가 온대요. 그래가지고 뭐 발걸음 소리가 잘 안 들리게 행군하는데 아주 능했다는데 그 사람 뭐 진짜 6천망이어가지고 뭐 저기 뭐야 날씨라도 예보를 했던 건지 아니면 뭐 관절염이라도 있어가지고 뭐 좀 알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정황에서 가스요리는 한번 싸워볼만 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000명을 두고 12,000명을 이끌고 오다 도쿠가와 연합군이 포진한 곳으로 전진을 합니다. 이때 노부나가가 만든 야전성은 어떤 참호의 그런 기능을 하는 또 그런 장치도 좀 파놨나 봐요. 그래서 일단 이 멀리서 봤을 때는 그 야전성에 그렇게 38,000명 뭐 3만 명 이상이 그렇게 들어가 있을 거라고는 이렇게 뭐 생각 못했답니다.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나 봐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다케다군은 이제 뭐 자기 중천에서 가고 있었겠지요. 오다 도쿠가와가는 이제 군의를 열었답니다. 거기서 이 도쿠가와가의 사천왕이라고 하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필두고 또 어떤 뭐 족보상으로는 뭐 이에야스의 고모부에 해당하는 사카이 다다스구가 손을 바짝 듭니다. 제가 건의할 게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뭔가 하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이 별동대를 붙여주면 제가 이 가스요리 부대를 우회하여 가서 이 나가시노성 뒤에 있는 토비노스 산을 기습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거 어서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제 4차 카와나카지마 전투 때 다케다가가 시도했던 딱따구리 전법입니다. 이제 적을 앞뒤에서 이제 협격하는 그런 그 전술이죠. 그것이 이제 뭐 다케다가 같은 경우는 실패했습니다. 왜냐? 상대가 천재 우에스기 켄신이었기 때문이었죠. 처음에 이제 뭐 오다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 성격 참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남의 집안 쪽 뭐 필두 가로인데 뭐 굳이 얘기하자면 오다 노부나가가 뭐 저기 뭐 거래처 사장이면 거기 이제 뭐 중역 아닙니까? 뭐 부사장급 혹은 뭐 전무 뭐 이런 사람인데 망신을 줍니다. 자네 뭐 안 돼. 그렇게 감이 없나 감이? 뭐 이런 식으로 한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회의가 끝났죠. 사카이 다다스구는 뭐 미카와 사람답게 이제 우락부락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카이를 조용히 다시 데려옵니다. 그러더니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게 새어나갈까봐 내가 좀 그랬는데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도쿠가와가에서 어떤 철포와 이제 이 화살 이제 활에 이제 능한 2,000명, 또 이제 오다가에서 2,000명, 그래서 4,000명의 부대를 붙여주고 사카이 다다수구는 이 습격을 위해서 우회를 합니다. 이 나가시노성은 이미 포위를 이렇게 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사카이 다다수구는 이 성체를 기습하여 나가시노성 포위를 푸는데 성공합니다. 드디어 스네몬의 그 죽음으로 용기 백배했던 나가시노성 500병졸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뭐 포위되면 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랬을 텐데 이 사람들 쉬려고 안 합니다. 사카이한테 우리 같이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4,000 부대에 500명이 더 이제 합류해서 가스요리 본대의 뒤를 쫓습니다. 그리고 이 뭐 그렇다고 뭐 4,500명 갖고 뭐 싸울 수는 없으니까 퇴로를 끊는 역할인 거죠. 이 소식은 가스요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근데 가스요리는 뭐 이제 퇴로가 4,500명이 끊겨 있다는 생각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요. 더 이 결전으로 임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전투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요리군은 이제 토성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뭐 많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는 몰랐던 모양입니다. 이 돌격을 합니다. 돌격을 하는데 양익의 아까 말씀드린 뭐 귀신 민호 바바 뭐 어떤 나이토 그리고 뭐 또 뭐 붉은 군단 야마가타 마사카게 이 사람들은 그 전날에 이제 뭐 가스요리가 뭐 내가 총대장이다 내일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셋이 이제 모여가지고 좀 작별의 술자를 나눴답니다. 야, 우리 이제 죽었다, 질 것 같다. 그래도 우리가 그 유명한 저 다케다군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또 대충 싸우거나 도망갈 수는 없잖아. 우리 여기서 죽자. 그게 이제 우리 오야카타사마에 대한 의리지. 참 좋은 그런 중진들을 남겨줬는데 가스요리가 좀 잘못한 거죠. 그 양익에 이제 이제 주력 부대가 위치합니다. 이제 이 경우는 자기들이 좀 소수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여러 번 뭐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 소수인 경우에 어떻게 포진합니까? 하객진을 합니다. 적어도 이길 가능성이 있는 방법은 이 양익이 그 적을 둘러싸서 포위 섬멸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익에는 이게 제일 강력한 기마대가 주로 이제 포진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연합군의 산성은 절벽을 인공적으로 깎고 개천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해자로 만들고 인공적으로 보강한 돌파가 어려운 이미 성입니다. 이거는 뭐 진지전 저기 그 야산 뭐 고지 점령전 이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산성이기 때문에 공성전이 돼버린 거죠. 공성전은 뭐 누가 쥐약입니까? 당연히 말이 쥐약이죠. 기마병이 힘을 못 씁니다. 이미 이제 여기서부터 뭐 어떤 가스요리의 그런 뭐 예측은 빗나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 대량 철포대를 상대해 본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이 다케다가는 또 말들이 철포의 굉음에 크게 동요하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이 산성 그리고 어떤 저 방책 뒤에서 쏘는 그 철포의 굉음, 그것도 이 철포는 이 오다가의 총력을 다해 끌어모은 3,000정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3,000정의 머스켓, 이것은 거의 그 당시에 서구에서도 쉽지 않았던 그런 수량이라고 해요. 이 양익에 위치한 숙장들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포진했던 가문의 중진들, 다케다가의 뭐 어른들이죠. 이 사람들
이 시로 가스요리에 대해서 사남이었던 서자 가스요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좋게 판단하지 않았었습니다. 뭐 저놈만 아니면 내가 어쩌면 뭐 대권을 뭐 이런 점도 있었겠죠. 퇴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 사료로 보면 이 중앙에 위치했던 병사들이나 이 장수들이 생존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익에 위치했던 뭐 전설적인 용장들은 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승패의 어떤 갈림길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흔히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뭐 에도 시대의 군담기나 이제 그런 쪽에서 정설로 내려왔던 그런 것이 이 오다가의 대량의 철포대와 다케다의 기마부대의 그런 싸움에서 기마병이 힘을 쓰지 못했다. 이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이 가게무샤에도 이제 해석은 그렇게 되죠. 그게 뭐 80년대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과연 그랬을까라는 뭐 논쟁이 뭐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 삼천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1581년에 이제 뭐 써졌다는 아케치 미츠이데 오다가의 중진 중에 하나고 뭐 나중에 뭐 오다를 배신하게 되는 그 아케치죠. 이 가중 군법에 의하면 천석당 60인의 병조를 공출해야 하고 그 중에 또 철포는 5정을 뭐 공출해야 된다고 해요. 그렇게 계산하면 오다군 3만이면 계산해보면 2,500정이 공출량이 되죠. 또 그때 당시 뭐 문서를 살펴보면 이 나가시노 전투에 이 참전을 안 했던 그런 영주들한테도 오다가가 병조는 안 보내도 뭐 철포는 보내라 뭐 그런 뭐 문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진짜 영혼까지 이제 뭐 끌어모은 거죠. 그리고 뭐 도쿠가와가가 뭐 10,000명 좀 안 되는 8,000명 이상이었으니까요. 이 삼천정은 공출이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그때 철포의 가격은 한 정이 그 당시 군사 한 명의 1년 급여였대요.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러니까 뭐 삼천정이라고 하니까 뭐 그 어마어마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오다가가 썼던 전술이 3단격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맨 앞줄이 무릎앉아 쌀을 하고요. 두 번째 줄은 이미 강전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 번째는 지금 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쏘고 나면 맨 뒤로 가고 두 번째 줄이 앉아 쌀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이 3개조가 뭐 쉴 틈 없이 이제 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 3단격의 뭐 저기 뭐야 유래가 16세기에 이제 그 이후에요. 지금 여기 때보다 더 후인데 이 17세기쯤 되나 봐요. 초반. 홀란드의 오라니의 공 마우리츠라는 사람이 뭐 개발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이게 꼭 홀란드에서 뭐 나중에 먼저 한 거고 이때는 안 했느냐 뭐 그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처음 이 3단격에 대한 이 출처가 이 에도 시대에 이제 군담기에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사료에는 이제 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적어도 뭐 대량 운용을 했다라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 다케다가의 기마무사는 실제 했을까? 근데 이것도 뭐 여러 사료를 봐도 다케다가는 기마를 탄 말을 탄 무사가 굉장히 용맹하다 이렇게 기술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이번 나가시노 전투에서도 시타나카하라 전투에서도 몇 번인가 기마 돌격으로 방책을 깨기도 했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피해를 감수하고 깼는데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3만 명이 넘는 병사가 있었던 거죠. 이게 뭐 중과부적이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어떤 뭐 병기의 차이였다. 어떤 뭐 기술 격차의 문제였다. 이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오다 노부나가의 철저한 전략에 의한 결과였다. 이 어떤 시타라카하라라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그 이전서부터 조사를 해놨답니다.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는 그 구릉지를 알고 있었고 여기서 싸울 거라는 그런 계획이 이미 돼 있었던 사람인 거죠. 자기가 원하는 전장을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홈의 뭐 그런 이점 이런 거죠. 물론 이제 뭐 시대의 흐름 이거 무시할 수 없죠.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다가는 상인 기질이 많고 어떤 상인적인 그런 뭐 문화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때에 이르면 물량전, 경제전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나 뭐 철포 준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다가의 어떤 뭐 아주 막대한 경제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철포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다가 같은 경우에는 교토 오사카 지역, 기나이 지역이라고 하죠. 거기에 있던 무역항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남만 상인들 많이 이제 뭐 와서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카이에서 화약을 구입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 일본에서 뭐 이 철포 자체는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 화약에 쓰이는 이 재료는 그 초산인가요? 그 재료는 이제 뭐 이 일본에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게 이제 뭐 필리핀 마닐라 뭐 그쪽에서 뭐 수입했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화약을 이제 대량으로 준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 동일본에 속하는 관동에 속하는 이 다케다가 같은 경우에는 총이 있긴 있었고 뭐 쓰기도 했지만 이렇게 대량으로 구입하기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오다가 같은 경우에 홍간지나 어떤 뭐 철포 그 용병 부대였다는 네고로라는 무리가 있었나 봐요. 이제 그들과 싸우면서 오히려 이제 당하면서 이제 배운 거죠. 철포 전략에 대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공포까지 이렇게 쏴서 뭐 말들을 이제 혼란시킨 다음에 쏘고 뭐 그런 전략을 이제 뭐 네고로가 이제 전술을 썼었나 봐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다케다가는 철포 지식에서도 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뭐 자기 그 주변에 있는 애들 다 그렇게 철포에 대해서는 좀 무지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뭐 그렇게 봤을 때 전쟁의 승패를 가는 것이 철포 운용에 대한 뭐 지식, 시대의 흐름 뭐 이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나가시노 시타라카하라 전투의 의의는 역시 어떤 신시대와 구시대의 격돌이었다. 뭐 문명적으로 뭐 총 화약 그리고 어떤 이미 그 어떤 운용하는 방법, 전쟁의 방법에 있어서 이미 새로운 패러다임이 그 시대에 도래했다. 즉 어떤 해양 세력의 영향을 받은 신흥 오다가는 섬나라지만 어떤 중국이나 어떤 그런 전통적인 그런 문화권에 있었던 대륙 문화권, 대륙 세력이라고 감히 말하겠습니다. 보수적인 다케다가 간의 어떤 충돌이었고 그 충돌의 결과는 시대의 흐름이야 결정이 됐다. 그렇다고 해도 다케다가가 동원할 수 있던 뭐 3만에서 4만의 총병력에 비해서 그때 뭐 12,000명이죠. 그 뭐 3,000명은 이제 남겨뒀다가 뭐 사카이한테 기습을 당했고요. 이 12,000명 중에서 그때 뭐 많게는 뭐 1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전멸이죠, 전멸. 2,000명 동원했다는 정도면.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본국에는 뭐 막강한 그래도 전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다는 추격을 포기합니다. 그냥 가게 둔 겁니다. 하지만 뭐 오다는 이제 그 흐름을 읽고 있었던 거죠. 다케다가의 강군이 패배했다. 상징성이
훼손된 겁니다. 이미 이제 뭐 나가시노 전투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 다케다 문중 세력은 배신을 계속하게 되고요. 이렇게 돼서 이 다케다가는 그 이후 몇 년은 버티지만 결국 5년 정도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순식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신겐의 죽음에서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그 아버지의 그런 위대함을 뛰어넘고자 컴플렉스에 시달렸던 이 가스유리의 무리한 전쟁에서부터였을까요? 그 해석은 각자의 영역이겠지만 적어도 가스유리는 상황 파악을 미스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즉 나가시노 시타라카하라는 싸워야 할 곳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IJ 독서튜브 나가시노 시타라카하라의 전투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